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효율적인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정보가 뜨자마자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따진 건데,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의 가치는 당연히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현재죠.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옵니다. 그때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세 가지로 쪼개져 있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약하게 반영되는 시장, 중간으로 반영되는 시장, 강하게 반영되는 시장. 그때 정보의 종류가 몇 개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돼 있으면 그때 그것은 X를 치면 되죠. 그 정보는 이미 반영 후의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는 X였어요. 그럼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영 전의 가격으로 사서 반영 후의 가격으로 팔면 뭘 누린다?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를 쳤었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꼭.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 현, 미를 적어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적어놓고 약하게 반영돼 있으니까 뭐만 반영돼 있다?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돼 있었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X칩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동그라미를 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과거의 정보는 X 쳐져 있으니까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는 X죠. 왜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고요?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그럼 현, 미는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네요. 왜 초과인을 누릴 수 있죠? 그 정보를 가지면 아직 반영 전이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죽여요. 그럼 미래는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정보로는 초과인을 누릴 수 없지만 미래 정보로는 초과인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돼 있죠.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인을 누릴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지 얘를 외웠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MM으로 기억했죠. 어떻게 기억했죠? 과수원, 과수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기술적 분석이었죠. 그럼 과거 정보가 기술적 분석이라면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그러면 과거 정보를 가지고 해요. 그럼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나머지 하나 기본적 분석이겠죠. 미래 정보는 분석조차 필요 없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적어놓고 다 죽여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공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에는 과거와 현재 정보가 있겠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니까 미래 정보일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인뿐만 아니라 정상인도 획득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지 정상인은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모는다 누린다? 정상인은 다 누려요. 그래서 개론 문제를 풀 때 아주 특수한 조건을 붙이고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이윤을 누릴 수 없다라고 나오면 걔는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려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고 하면 X예요. 정상이윤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린 답입니다.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이 나타난 거죠. 그럼 완전한 정도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니까 정보에 있어서 그럼 그 누구도 속여서 사거나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누려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이겠죠.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만 가지고 따졌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에 완전한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고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팔 것,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대 다수일 것, 균형 가격이 성립될 것,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될 것, 시장 진출입이 용이할 것, 공급자는 영세할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붙어야지만 이게 다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중에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연미 적어놓고 과거 X, 현재 미래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풉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 얘는 과수론이죠. 과거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는 획득할 수 없죠, 지금.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를 가져온 초과는 누릴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니까. 오네요. 그 다음 5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 과연미 적어놓고 과거, 현재 X 쳐놓고 미래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면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얘 과거 정보죠.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예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얘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얘기하겠죠. 얘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해도 당연히 초과는 획득할 수 없어요. 획득할 수 없다고 X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5가 됩니다. 1번에 틀린 답은 2번이에요. 2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해리스와 울만은 다 해리스와 울만이었죠. 다 핵심 이론이었어요. 그때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 동종업종. 몰려있으면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얘들은 몰려요. 집적 지향성, 집적 이익을 띱니다. 이게 다액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분산 지향성이라고 해서 X예요. 이종업종은 서로 다른 업종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흩어져서 또 다른 핵을 이루는 거였죠. 이해상반 또는 분산이익이었습니다. 이종업종은. 동종업종은 몰려야 돼요. 집적이익. 그 다음 집과 지불 능력이 각각 달라서 그곳에 못 들어서면 또 다른 곳에 몰렸었죠. 특정한 산업을 영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몰렸던 거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습니다. 동네 버스로 우리 기억했었죠. 그때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랬는데 반대로 뒤집어놨네요.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티넨에는 고립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왕따 당한다 얘기했죠. 그럼 고립된 나라에서 제조업하면 TV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농업 입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입지론의 모든 서양 입지론의 시초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배제했다 그러면 걔는 X예요. 다 영향을 받았어요.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그럼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X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끼친 거였죠. 동네 버스. 그래서 동네 버스는 동심원 이론은 티넨. 버제스가 만들었었죠. 그 다음 동네 버스는 다른 동네로 침입하죠. 침입,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이 나면 동심원 이론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해마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인호공주에서의 교통수단이 해마였죠. 여러분 해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때 현실에서 도심까지의 교통비가 적게 들어요. 전체 교통비가. 그 대신 지대는 높죠. 토지 임대료는. 근데 외곽으로 빠져나오면 도심까지의 전체 교통비는 증가합니다. 그 대신 지대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는 반비례예요. 무조건. 비례한다 그래서 X네요. 4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전마가 튀어나오네. 그래서 차이, 리카도였습니다. 차익지대설. 지대의 발생 원인을 비옥도의 차이로 봤었죠. 그래서 최열등지의 매출액과의 차익만큼이 지대였다. 그래서 지대를 생산비를 제외한 잉여, 지주 입장에서의 불로소득으로 보았던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옳은 답. 5번, 마샬, 준마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케 준마이를 먹으면 단계는 치하고 장계는 깨겠죠. 그래서 기계, 기구 등에 이때 고정설비에서 발생하는 건데 토지처럼 이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토지처럼 고정설비이기 때문에 지대에 준한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기계장비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단계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준마이를 먹으면, 사케를 먹으면 단계는 취했지만, 단계는 존재하지만 시기가, 장계는 깬다, 없어진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맞죠. 그래서 개발부담금 아예 직접적으로 뜯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얘는. 그 다음 용도지역지구제는 상호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돼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니까 걔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었죠.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가 아닌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었습니다. 3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양도제였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해서 이용의 형평성이 깨져서 문제니까 개발 가능 지역 내에 개발권만 분리시켜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였어요. 이거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긴다 그러면 X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개발권만 양도제. 네, 개발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였죠.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 가능 지역 내에서 개발권을 사들인 사람 용적률로 전환시켜서 더 높은 층수로 올리게 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니까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 등의 문제 발생하죠.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가 만연되면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때 주의하실 건 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3번 X,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은 누가 잡아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잡아줬었죠. 그럼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발표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주면 그걸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애들을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게 개별 공시지가였죠. 그래서 개별자가 나왔을 때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별자가 안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정합니다. 그게 문제품 요령이에요. 그 다음 5번.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제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H공사가 관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사두는데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공공사업 목적이거나 또는 수급조절용으로 사두는 거였죠. 그럼 정부가 직접 사서 수요자 역할, 공급하니까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직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가격을 진짜 건드는 건, 직접 건드는 건 직접적 개입이었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가격을 건드는 건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 그 다음 돈 대주거나 정보를 대주는 건 정보가 그 돈이죠. 간접적 개입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부담금, 금금, 그리고 LTV, DTI에 따라 대출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출 규제도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DTI, LTV는 당연히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임대료 보조 금은 금, 간접적 개입. 토지정보체계 구축은 정보니까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사서 팔았으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지 간접적이 아니어서 5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